포스트 코로나와 기계설비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기계설비법센터의 안장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환경 변화는 우선 비대면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였고 세계적 경제활동 유축에 따른 자국 중심, 디지털이란 용어와 함께 이동 제한 및 비대면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패권 경쟁 가열, 국수주의 심화와 국제 공조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 재건을 위한 크고 강한 정부, 글로벌 공급망, 특히 탈중국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고 자국산업 우선주의 대두와 디지털 경제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환경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중시되고 대중주의 확산과 보건, 건강 중시와 코로나 세대의 등장으로 재택 기반 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보호, 가짜 뉴스 검출 등 가정, 사회, 사무실, 공장 등 제반 활동이 공간이 디지털 기반과 스마트화, 그린 사회 구현, 사이버 보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을 만들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6,6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사스 때는 29개국에서 8,098명이 감염되었으며 2012년 메르스 때는 27개국에 2,494명이 감염되었고 2019년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기준으로 219개 나라에서 6,600명이 감염되었으며 152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고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손실은 세계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약 3조 5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일자리는 1억 2천만 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약 67조 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약 68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건설 분야 1분기 0.3%에서 2분기 마이너스 3.8%로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기계설비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산업은 건설 분야의 21.6%인 36조 원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 공기조화, 위생설비와 자동제어 등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계설비는 국가에너지의 17.5%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2030년 BAU 대비 32.7%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6,400만 톤가량이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기 오염 물질에 따라 실내 공기질의 관리가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은 따른 기계설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ICT 기반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건설 단계의 표준 플랫폼 구축과 BIM을 통한 모델링 검토, 모듈러 시스템을 통한 OSC 또는 프리패브와 뱀스를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기준을 위하여 실내공기 오염 원인 물질 17종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6종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4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홍보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6가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이고 권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유기화합물,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와 살균장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말의 크기는 0.5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헤파 필터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입자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성면,
담배 연기, 세균 등은 공기 여과 장치나 정전식 집진기로 제거 가능합니다. 이렇듯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도 선별 진로소 에어컨에 헤파 필터를 장착하라는 운영 지침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가스상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라돈 등은 활성탄 여과기, 광촉매, 이온 교환식 등으로 제거하고 생물학적 오염물질 경우에는 UV 살균기와 오존 장치가 권장되며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복합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사스, 메르스, 코로나는 모두 공기에 의한 감염과 확산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밀접되고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에 의한 확산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 예방 및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집단시설로는 학교, 사업장, 청소년 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이고 다중이용시설에는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대중교통,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 식당, 대중목욕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의 대상도 이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CDC에서도 공기 감염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기 감염은 공학적 방역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의 예방 핵심은 환기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 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 등은 실증 실험을 통하여 필요 환기량의 검증이 필요하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외된 소규모 영업시설에도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제실자 특성에 맞도록 환기 기준의 정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된 기준을 통합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설비 기준은 각각 100세대와 30세대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실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은 1인당 필요 외기량을 34.2cmH,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업무시설은 1인당 필요 환기량을 29cmH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1인당 환기량을 21.6cmH로,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교육연구시설의 경우는 36cmH로 각기 달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준의 분석과 유의성 검토, 아슈레 스탠다드 등과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에 12.7cmH인 경우 있고 의료시설인 경우 16.99cmH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16.99, 업무시설인 경우는 8.5cmH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는 그 상황이 좀 다른 편입니다. 공기오염물질 확산 및 방지를 위한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안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환기시설과 환기유니트,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 오염 상황에 따라서 공조기는 일반 모드, 코로나 모드, 미세먼지 모드 등의 운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인증된 살균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살균 장치는 유해성 요인이 제거되고 검증된 제품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고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의하여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건축물,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따라 체계적인 일상 점검과 성능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되어 에너지 절감과 기계설비 사용 연한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기계설비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 등과 함께 선제적으로 ICT 등을 기반을 활용하는 유지관리를 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뉴 노멀 시대의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실자 특성을 고려한 필요 환기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비하여 밀집 상태에서는 환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지관리자의 선임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0%인 2조 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취약시설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 영업장에도 기계환기 설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BEMS와 ICT 등을 제어 기술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기계설비 고도화는 패스트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세먼지, 코로나19 상황은 정책 환경에서는 비대면, 가상협력 분야로 경제 환경에서는 생산 하락과 고용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술 환경에서는 유지 관리자의 선임과 품질 고도화 등에 따라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른 기계 환기 장치, 환기 유니트,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계 설비는 공동주택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주방 후드는 통합 제어되어야 하고 주방 후드 등을 가동하여 실내 오염물질의 배출을 하는 경우는 충분한 외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장치는 센서를 통하여 미세먼지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하여 실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기조화기는 감염 상황을 대비해서 전외기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설치된 공조기에는 인버터, 살균장치 등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한 원격 검침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수 검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패턴 변화 등에 따른 급수, 급탕, 난방의 누수 감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를 설치하는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요 기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국민 생활과 긴밀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술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기계설비 부실 시공과 유지 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노후 관리 등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 역사 및 2,0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를 그 착공 전, 사용 전 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올바른 설계와 시공,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따른 기계설비 생애 주기의 증가와 함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제실자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기 기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계설비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비대면 저탄소 에너지와 한국형 그린뉴딜 등 유례없는 변화에 따른 기계설비 분야는 산업 분야의 리더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계설비 법센터에서는 기계설비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